부산경찰서의 복도는 늘 그렇듯 분주했다. 김준호 경감은 불편한 다리를 끌며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15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그가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한 적은 없었다. 그의 충직한 동반자인 철이가 곁에서 걸음을 맞추며 걸었다. 괜찮아, 철아. 준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항구에 버려진 창고에서 있었던 그 작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예기치 못한 폭발로 인해 그의 오른쪽 다리는 영원히 불편해졌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현장에 복구했고 의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김준호 경감님, 파트너였던 이혜진 경위가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들어 내사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15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그의 경력에 무슨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박동원 국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철이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무거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동원 국장뿐만 아니라 내사과의 강력팀장과 2명의 수사관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준호 경감, 박동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을 내부 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세상이 멈춘 것 같다. 철이가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사관들이 다가왔다.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준호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누가, 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인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박동원의 눈빛이었다. 15년간 멘토이자 상관으로 신뢰했던 사람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국장님,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제가 그럴 리가.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박동원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철이가 준호의 다리에 바싹붙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15년간 함께한 파트너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사무실 밖에서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준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내부 비리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정의 긴장감은 숨막힐 듯했다. 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철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혜진이 철이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충직한 경찰견의 시선은 한시도 준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피고인 김준호,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 내내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철이가 낮게 울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혜진이 그를 꽉 붙잡았다. 잠깐만요, 준호가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철이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경위가 준호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철이가 혜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준호에게 달려왔다. 철아. 준호는 무릎을 꿇고 철이를 껴안았다. 15년간의 동반자와의 이별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다. 그때였다. 철이가 갑자기 준호의 재킷을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수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특유의 반응이었다. 철아, 무슨... 철이는 재킷을 물고 늘어지더니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끄집어냈다.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저것은... 박동원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했다. 박동원과 다른 남자의 대화. 준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재판을 중단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이 새로운 증거는 즉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혜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왜 철이가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왜 준호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청했는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녹음 내용 속에서 언급된 KS라는 이니셜은 더 큰 음모가 존재함을 암시했다. 법정을 나서는 박동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결심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경찰 조직 내부에 숨겨진 더 큰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혜진은 철이를 데리고 준호에게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혜진은 깊은 밤중에도 부산경찰서의 자료실에 앉아 있었다. 철이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사건 파일들이 그녀 앞에 쌓여 있었다. 녹음기에서 들은 KS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했다. 뭔가 이상해. 혜진은 중얼거렸다. 준호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특히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다. 대형 기업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철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불을 끈 뒤 철이와 함께 캐비닛 뒤로 몸을 숨겼다. 확실해? 이 시간에 누가 있었다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동원이었다. 네, 국장님.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였다. 철이도 본능적으로 조용히 있었다. 모든 파일이 제자리에 있나 확인해. 특히 강상우 회장 관련 서류들을. 혜진의 눈이 커졌다. 강상우. KS. 이제 이니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포트스테프스가 멀어지고 난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강상우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사업가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 혜진은 파일들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지난 5년간 강상우의 기업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미묘하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수사들 대부분에는 박동원의 지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구치소에서 준호를 만났다.
연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발견들을 공유했다. 강상우라.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5년 전 그 창고 폭발 사고 때도 그의 회사 소유 건물이었어. 뭐라고요? 혜진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준호 선배, 제가 선배의 집을 수색해 봐야겠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침대 및 바닥재를 확인해봐. 거기 작은 금고가 있어. 혜진이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철이는 이미 익숙한 듯 침실로 향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준호가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었다. 사진들, 계좌 내역서, 그리고 수상한 거래 기록들. 선배. 혜진은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준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비리를 눈치채고 조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혜진의 방문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창밖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의 아파트는 늦은 밤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전체 그림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었다. 철이는 창가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건. 혜진은 한 장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강상우와 박동원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었다. 날짜는 정확히 5년 전, 창고 폭발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이었다. 갑자기 철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즉시 모든 서류를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현관문 잠금장치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재빨리 불을 끄고 철이와 함께 부엌으로 몸을 숨겼다. 2명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빨리 찾아. 서류들이 여기 있을 거야. 한 남자가 속삭였다. 철이가 갑자기 커다란 짖음소리와 함께 뛰쳐나갔다. 침입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혜진은 그 틈을 타 비상구로 달렸다. 철아, 이리 와. 혜진이 외쳤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가방을 꽉 쥐고 달렸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차가 이미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었다. 이쪽이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차장 입구에 한 차가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준호의 동생 민호가 있었다. 혜진은 철이와 함께 차에 뛰어탔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검은 세단이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형이 연락했어요. 민호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구치소에서 누군가가 형을 해치려 했대요. 다행히 실패했지만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다. 이제 다 이해가 돼요. 강상우는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5년 전 그 창고에는 갑자기 앞에서 2대의 차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민호는 재빨리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저기 봐요. 혜진이 소리쳤다. 골목 끝에서 박동원이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차에 올라탔지만 철이가 이미 그들의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혜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나 봐요. 이제 그들도 행동에 나섰어요. 혜진아, 잘 들어. 준호의 목소리가 긴박했다. 강상우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야. 그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5년 전 내가 발견한 것은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혜진은 불안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인이 있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철이가 낮게 울며 혜진의 손을 핥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새벽녘의 부산 항구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민호가 소개한 기자 정석훈은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혜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철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건 정말 폭탄급 특종이네요. 석훈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다. 강상우 회장이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그리고 경찰 고위직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그래서 준호 선배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는 5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도는 내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철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카페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뒷문으로 나가요. 혜진이 소리쳤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총성이 울렸다. 석훈이 어깨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철이가 즉시 공격자 쪽으로 달려들었고 혜진은 재빨리 석훈을 걷잡아 일으켰다. 서류는 제가 이미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보관해뒀어요. 석훈이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민호가 운전하는 차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랐고 철이도 뒤이어 뛰어올랐다. 준호 형이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백미러로 뒤를 살피며 말했다. 강상우가 오늘 밤 한국을 떠날 계획이래요. 비행기가 새벽 4시에. 거기로 가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해요. 부산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혜진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가 간다는 걸 그들이 알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그들은 검은 세단 3대가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기, 민호가 소리쳤다. 앞쪽에서 박동원이 탄 차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혜진은 순간 결심했다. 민호 씨, 공항 화물 터미널 쪽으로 가요. 준호 선배가 5년 전 이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비밀 통로가 있을 거예요. 차가 화물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강상우와 그의 수하들이 대형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걸 찍어요. 혜진이 민호에게 카메라를 건넸다. 이제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곧 발각되었다. 총성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쳐라! 혜진이 외쳤다. 충직한 경찰견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의 맹렬한 기세에 놀란 추격자들이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서 혜진과 민호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선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공항 화물 터미널의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로 준호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구치소에서 탈출한 그의 모습은 지친 듯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준호 선배, 혜진이 작은 소리로 불렀다. 여기까지 잘 왔다. 준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찾아온 진실이 저기 있어. 그들 앞에는 거대한 컨테이너가 있었다. 강상우의 부하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예요. 민호가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철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올 줄 알았다. 김준호, 박동원의 목소리였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아엄드맨이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강상우가 나타나며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누가 도망친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왔습니다. 그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수십 명의 특공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석훈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전달되어 있었고 이 작전은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다. 박동원, 한 검사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혼란 속에서 강상우가 도망치려 했지만 철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충직한 경찰견의 눈빛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강렬했다. 이게 끝이군요.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모든 뉴스는 강상우 그룹의 비리와 경찰 고위직의 부패를 보도했다. 5년 전 창고 폭발 사고의 진실도 드러났다. 그것은 불법 거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계획된 사고였고 준호는 그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다. 일주일 후 경찰청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준호는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랜 투쟁이 부산 경찰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준호는 연단에 서서 말했다. 그의 곁에는 변함없이 철이가 서 있었다. 혜진은 객석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정의는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말에 대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철이는 자랑스럽게 준호를 바라보았다. 15년간의 동반자 관계는 이제 더욱 깊어져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준호와 철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